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자신에게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일과 연이어 들어오는 행운에 눈앞에 등장한 이 아름답고 황홀한 여인의 저돌적인 공세를 감당할 감량이 부족했던 쑥맥의 사내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만 번긋거리고 있는 와중 이 묘령의 신비한 여인은 그럼 서방님으로 모시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와향이라 불러주시옵소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에 홀로 지내고 있던 청배는 하루 세 끼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공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날씨가 쨍쨍해야 할 터인디 날이 질어 비라도 왕창 쏟아지는 날에는 사람들이 여왕 집신을 사지라는 이 말이요.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새끼를 꼬아 내일 장터에 내다 팔 집신을 만들던 청배가 한숨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구들장이 무너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던 청배의 머릿속으로 한 여인의 얼굴이 살포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바로 근방에 살고 있는 오밀조밀 귀여운 얼굴에 동네에서는 제법 미모로 알아주는 순심이라는 이름의 처자였습니다. 청배는 혼기가 가득 찬 창창한 젊은이였지만 먹고 살기가 팍팍한 가난한 살림의 장가 같은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청배가 순심에게 막연한 연심을 품고 그녀를 향한 구애를 던지고 있었으나 순심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청배에겐 눈길조차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순심은 장차 양반집에 첩실로 들어가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부품 꿈을 꾸며 한껏 오만해진 엉덩이를 실룩거리고는 순심은 장차 양반집에 첩실로 들어가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부품 꿈을 꾸며 한껏 오만해진 엉덩이를 실룩거리고는 약을 올리듯 청배의 우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듯 청배는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씩씩함과 어진 마음을 잃지 않은 채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법이 없었고 늘 자신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런 청배를 보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오지랖도 유난이라며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이런 청배의 고운 마음 씀씀이를 높이사 물심양면 그를 도와주며 마음속 깊이 이놈 청배야. 그렇게 남만 도와주다가 어찌 살려 그러는겨. 내 입속도 좀 챙겨가며 살아야 하는 법이요.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부터 단단해져야 남도 떳떳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요. 여기 호박식혜 좀 만들어 왔으니 먹어가며 해요.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요. 꾸준히 열심히 살다 보면 해가 뜨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좋아다 이 말이지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어르신. 이렇듯 청배의 하루는 보잘것없지만 알차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청배가 집신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장터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참부터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걸은 터라 청배는 갈증이 심해 근처의 연못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휴, 먼 놈의 햇빛이 이리도 살벌하게 내리쬐는겨. 장터에 닿기도 전에 말라
자빠지겠구먼. 청배는 이마에 땀을 연신 훔치며 그늘에 누워 더위에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였어요. 연못은 대대적인 가뭄이 오는 시기에 맞춰 물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흙탕물이 아닌 맑은 물이 남아있는 조금 더 수심이 깊은 곳을 찾던 청배가 때마침 좋은 물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몸을 숙여 물을 한 모금 뜨렸는데 어쩜 딱 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물이 말라부터 겨우 한 줌의 물만 남아있는 웅덩이에서 올챙이 한 마리가 몸을 팔딱이며 애처롭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씨구 가엾게도 물이 말라 길이 끊겨 고립되었구먼. 이대로는 꼼짝없이 햇빛에 말라 죽게 생겼구나. 청배는 올챙이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측은한 눈빛으로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올챙이를 물과 함께 떠올린 다음 옆에 수심이 깊은 물가에 내려주었습니다. 자, 얼른 가거라. 가서 이 역경을 딛고 장차 훌륭한 개구리가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청배가 웃으며 농을 건네자 올챙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한동안 청배의 근처에서 떠날 줄을 모르다가 몸을 휘둘려 인사를 건네는 듯 하더니 물가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올챙이를 살려준 청배도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 갈증을 해가라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장터를 향한 발길을 재촉하였지요.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모처럼 한 짐 가득 메고 갔던 집신을 다 팔고 기분 좋게 장터에서 나온 청배가 호탕하게 웃으며 중얼거리던 날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늘 오늘만 같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래. 평소보다 집신을 너무 많이 삼아서 못 팔고 집이 썩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주 모처럼 신명나게 장사가 잘 된 날이었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던 청배가 씩씩하게 웃으며 집을 향해 돌아가려는데 어둑어둑해진 숲길 사이로 요란한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때마침 갈증이 심했던 청배가 목도 축일 겸 연못 쪽을 향해 들어서니 미끈하게 잘 빠진 개구리 한 마리가 연리 위로 뛰어오르더니 청배를 향해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랍시오. 이 개구리는 어째 좀 신기한 면이 있구먼. 청배가 개구리와 눈이 마주쳐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유난히도 피부가 매끈거리는 이 개구리는 어쩐지 미물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배를 바라보며 목청껏 울음소리를 내던 개구리는 신기하게도 청배와는 인연이 있다는 듯 제자리에서 폴짝거리며 그를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문득 청배는 자신이 얼마 전에 구해주었던 올챙이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에이, 설마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리를 숙여 개구리를 향해 물었지요. 설마 일전에 그 올챙이가 너니? 내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마치 나를 알아보는 양 이리 친밀하게 군이 예사 개구리가 아닌 듯 싶구나. 청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구리에게서 자욱한 연기가 퍼지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이입고 연기가 가신 청배의 눈앞에는 웬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청배가 짝사랑하던 순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청배가 두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의심하는 사이 여인이 입을 열어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인님,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일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던 차에 때마침 은희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목청껏 울고 있었답니다. 여인의 말에 청배는 제 눈과 더불어 제 귀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였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는 소리이지만 개구리가 사람으로 그것도 이리 아리따운 처자로 등갑한다는 소리는 아무리 내가 못 배운 놈이라 하여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리둥절하게 서 있던 청배를 향해 여인은 화사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연못에 털을 내리고 근방을 관장하여 다스리는 숲속 신령의 막내 여식이옵니다. 호기심이 왕성하던 제가 그만 기율을 어기고 자꾸만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무단 외출하는 일이 잦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노여워한 아버님께서는 제게 올챙이가 되는 형벌을 내리시지요. 그렇게 벌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연못 밖을 향해 나서려다 그만 물이 말라버린 웅덩이에 고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은희님께서 구해주셨고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희님께 보답을 하기 위해 이리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답니다. 여인의 설명을 듣고 있던 청배가 쑥스러워하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저 허둥대는 올챙이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처자가 가여워 그랬을 뿐 딱히 칭찬받을 일을 한 기억은 없구만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슬쩍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리도 겸손하시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시니 제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곁에서 모시며 보은하고 싶어요. 아버님께도 이미 몽땅 말씀드린 터이니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셔요. 자신에게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일과 연이어 들어오는 행운에 청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만 벙긋거리고 있는 와중 개구리 여인은 청배에게 다가서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서방님으로 모시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와향이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배가 저돌적으로 보은하기 위해 달려드는 와향을 데리고 연못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날 이후로 두 사람은 사발에 맑은 물을 가득 떠놓고 하늘과 용황을 향해 치성을 드린 후 그것을 조촐한 혼례식으로 찢어지게 가난하여 장가는커녕 삼시세끼 끼니 때우기도 힘겨워하던 청배가 듣도 보도 못한 절세 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청배의 집에 모여 새색시의 모습을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건실하니 가진 것이 없어도 인품 덕에 저리 어여쁜 색시도 다 얻는구먼. 곁에서 지켜보기 타였는데 아주 잘 되었어. 아, 그러게 말이여. 순심인지 작심인지고 맹랑한 것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이용만 당하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였는데 이리 근사한 색시감을 숨겨놓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느냔 말이여. 이렇게 청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마다 덕담을 나누던 와중 일편단심 자신에게 매달리며 다른 여인은 쳐다도 보지 않던 청배가 장가를 들게 되자 순심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한짝같 찌기는 싫어도 남주기는 아까운 장난감이었던 청배가 저렇듯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여인과 살림을 차려보란 듯이 장가든 모습을 보게 되니 순심은 배 알이 꼴려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정말이지 참으로 열이 뻗치네. 저 멍청하고 손에 쥔 것 하나 없는 거. 엉뱅인 녀석 따위가 무슨 수로 저런 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담. 감히 나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저저 좋아가지고 실실거리는 얼굴 꼬라지를 좀 보라지? 뭔가 마음대로 부려먹던 것을 빼앗긴 기분이 드니 배알이 꼴려선 밤에 잠도 오질 않잖아. 순심이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언젠가 꼭 청배를 골탕 먹이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품은 채 콧바람을 뿜으며 행몸을 돌려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편 순심이 그러거나 말았거나 와양은 청배의 색시가 되어 물심양면 그를 보필하고 지극하게 모셨어요. 그녀가 청배의 곁을 지키게 된 이후로 청배의 살림은 눈에 띄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신만 삼느라 다른 것에 몰두할 여유가 없었던 청배의 키키하고 쓰러져 가던 초가는 와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짝반짝 윤이 타며 버젓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와양의 꼼꼼하고 야무진 내조 덕분에 청배는 예전보다 배는 더 빠르고 안정된 솜씨를 부려 튼튼하고 질 좋은 집신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었으니 살림은 차츰차츰 불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이 휘영청 하늘에 걸린 밤이 되면 어여쁜 색시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매일 밤 황홀한 사랑을 나누고 근사하게 보내니 청배는 입이 귀에 걸려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다워도 되나 싶어 새벽만 되면 와양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이불 옆을 확인해보곤 하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는 와양을 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흡족한 웃음을 띠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한 시간일은 벌어지고 말았으니 어느 날 아버지를 뵙고 오겠다며 연못으로 돌아갔던 와양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청배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줄곧 마음을 졸이며 아내를 기다리던 청배가 무사히 돌아온 와양을 반겼지요. 와양의 손에는 신기한 모양새의 단지가 들려 있었는데 생김새로 봐서는 요강으로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에잉? 아니 인자, 손에 들려있는 그 단지 같은 것은 무엇이요? 생긴 것으로 보면 흡사 요강 같기도 한 것이 도통 뭔지 모르겠구먼. 서방님, 이것은 고민 끝에 제 고향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과연 서방님께 내어드려도 될까? 매일을 깊은 생각에 잠겨 보았지만 역시 저는 서방님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큰 바 잘못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것이지요. 와양은 청배 앞에 단지를 내밀며 조금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단지 안에 무엇이든 넣어보셔요. 아내의 뜻모를 이야기해 청배는 머리를 극적이며 방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자신이 삼고 있던 집신 한 짝을 주워들고는 단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임자가 하는 말이니 허슨 소리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라는 것인지 도통. 쉿! 일단은 잠자코 지켜보셔요, 서방님. 와양이 눈을 찡긋 깜빡이자 청배는 입을 다물었고 이윽고 단지에서 모락모락 뿌연 연기가 피어나더니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단지에서는 청배가 집어넣었던 집신짝과 똑같이 생긴 집신들이 산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청배가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 알을 찢자
와양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속에 넣으면 무엇이든 그 양을 늘려주는 신묘한 물건이지요. 모쪼록 서방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임자, 그게 정말입니까요? 아내의 말을 들은 청배는 벌떡 일어서며 외쳤고 그 길로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쌀 한 줌을 쥐고 돌아왔지요. 이윽고 청배는 단지 속에 쌀 한 줌을 집어넣으며 두근거리는 얼굴로 지켜보았고 단지에서는 또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파도 같은 쌀덩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배는 뛸 듯이 기뻐하며 와양이 두 손을 덥석쥐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임자, 부인, 여보, 당신은 정녕 내 인생을 구제하러 이 땅에 내려온 선녀이자 보살이시오. 임자는 내가 임자를 구해주었다 말하였지만 이제 보니 임자가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먼요. 아이처럼 좋아하며 방방 뛰는 청배를 올려다보는 와양의 눈빛엔 어쩐지 뜻모를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 서방이 이리도 좋아하는 모습을 본 뒤 고개를 가로잡고는 평소대로의 환한 웃음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청배는 신이나 산처럼 불어난 집신들과 쌀알더미들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내일 늦은 밤까지 집신을 삼지 않아도 되니 이었지 좋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요. 이제 그 시간들을 아껴 더욱 임자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꿈꾸던 청배가 제 노력이 아닌 그저 유행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와향의 불안이 현실로 들이닥치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지 속에 집신을 넣고 불어난 집신들을 착실하게 장터에 나가 파는 것으로 간지를 활용하던 청배는 점점 나태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는 쌀과 고기들을 넣으며 집신 파는 일을 그만둬 버렸고 2달 뒤에는 엽전들을 넣으며 불어난 돈으로 재물을 불리더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한량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청실하고 똘망똘망하던 그의 눈은 어느새 탐욕과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으하하, 인생이 식은 죽먹기이니 가히 천국이로구나. 부지런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던 청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지요. 의리의리한 기와 집과 하인 여럿을 부리는 벼락부자가 되고 보니 청배의 어질고 곱던 마음은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청배의 자수성가를 축하해주며 큰 돈을 벌게 된 청배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으나 개구리 올챙이척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새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청배를 보고서는 모두들 학을 떼며 청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리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여. 그래, 그간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의 저 모습이 원래의 청배 모습인 건지 금관이 안 되는구먼. 아, 이 사람아, 당연히 저 모습이 제 본 모습 아니겠나? 사람이란 모름지기 제 손에 쥔 것이 많을 때에 뒤로써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질 않나. 이렇듯 자신을 향한 악담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청배는 아무런 가책도 아쉬움도 느끼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지 않아도 단지만 있으면 걱정이 없었으니 청배의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씨는 시커멓게 오염된 것이었지요. 곁에서
청배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와향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다신의 서방님을 위해 제 고향의 연못까지 가서 아버지인 수신령의 보물까지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그 걱정이 이리도 빠르게 현실이 되자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청배를 향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간곡하게 청하는 자신의 아내를 거칠게 밀치며 청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사내대장 부인 나의 커다란 그릇을 알아보고 내게 시집 온 것이 아니었수? 잠시 새끼 밥만 잘 먹으면 좋겠다는 하찮은 꿈을 꿨다고 지금 당신마저 나를 무시하는 게야? 내 이제서야 원 없이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거늘 감히 어느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인가? 반쯤 돌아가 버린 눈으로 자신을 대하던 예전에 그 상냥함마저 잃은 채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되어버린 청배를 바라보는 와향은 매일을 눈물과 회한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청배의 막무가내 같은 가관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벼락부자가 된 청배는 이제 목표를 제물해서 여자로 돌린 사람이 된 것처럼 기방에 드나들며 기녀들의 분냄새를 옷에 묻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흥청망청 당진하며 기방에서 큰 돈을 쓰고 잔뜩 술에 절어서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기방의 마당새에게 이끌려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저 서방님! 깜짝 놀란 와향이 버서발로 달려나가 제 서방을 부축하려 하면 청배는 쌀쌀맞게 그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향해 소리쳤지요. 어허, 이건 알아. 누구냐? 규실이냐? 아니면 매화더냐? 재미없고 따분한 마누라만 아니면 그 누구라도 좋다. 어서 술상을 들여오너라. 인사불성으로 취한 채 헛소리를 늘어놓는 청배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와향은 시름 깊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부축해 쓸쓸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향이 서 있던 흙가닥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머나, 이게 누구니? 청배 아니더냐? 장가 가고 나선 요즘 아주 재미가 좋다지. 몰라보게 불어난 재물을 축내는 즐거움으로 하루가 모자란다는 소문이던데 참말이니?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기반가에서 돌아오던 청배를 막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순심이었습니다. 순심이 요 맹랑한 계집이 내게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오기는 하는구먼. 그 잘난 양반님네 첩실로 들어간다는 꿈은 아직도 꾸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고을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 어째 뜻대로는 흐르지 않는 모양이로구먼. 지난날 순심에게 당했던 수모를 대갚아주기라도 하는 듯 청배는 잔뜩 독이 오른 혀로 순심을 향해 쏘아댔습니다. 순심은 피식 웃고는 청배의 곁에 찰싹 다가서며 말했지요. 양반이든 쌍놈이든 그저 떵떵거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사가 좋은 거 아니겠니? 보아하니 청배, 너도 그토록 아리따운 색시가 있음에도 청 붙일 데가 없어 이리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어떠하니? 매번 지겹게 기방이나 향하는 그 발걸음 말이야. 이제 질릴 때도 되었지 싶은데 하하,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 참 좋았잖아. 아니, 그렇느냐? 말을 마친 순심이 청배의 허리춤에 손을 착 감으며 교태를 부렸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청배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순심이 너의 그 더러운 속물근성은 내 일찍이 잘 알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참으로 뻔뻔하게 그지없는 행태로구먼. 허나 아주 딱 좋다 이거야. 내 이제는 순심이 내가 원하는 재물과 폐물은 모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어떠냐? 내가 그토록 첩실의 노릇을 염원하던 돈 많은 사내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느냐? 내게 납작 순종하며 내가 하라는 것은 분말 없이 따르는 삶을 살아보겠느냐? 대신 그 대가로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영겁의 재물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마. 청배는 마치 보란듯이 순심을 꼬드겨 과거의 수모를 지우려 하였고 순심 역시도 그간 벼르고 벼르며 청배를 노리고 있던 차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덥석 청배를 물어서는 그날로 청배의 집 한 칸을 떡하니 차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심을 첩으로 들인 청배는 매일 밤마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놀아나 안채에서 진득한 거사를 치르며 잡스러운 소리를 흘려댔지요. 이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와양에 무너지는 가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그토록 어긋나셔야만 하셨답니까? 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그날 제가 서방님께 보물단지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인간 세상에서는 인생에 있어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망가져버린 서방님을 보노라면 늘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안채에서 첩실인 순심과 진득하게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던 청배가 무언가 집안의 기운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앉아 있어야 할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지요. 이 여편네가 이 날씨에 어디로 가버린 거야? 청배가 집안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며 아내의 와향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눈치챈 청배가 보물단지를 모셔놓은 창고로 들어가 보니 다행히도 보물단지는 멀쩡하게 창고에 보관 중이었어요. 어휴, 10년 감수했구먼. 이 단지만 그대로라면 나머지야 내 알바 아니지. 한숨을 내쉬며 안심하던 그때 단지 옆에 놓인 서신 한 장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제 아내인 와향이 자신에게 전하는 내용의 편지였지요. 서방님, 아무래도 이젠 제가 서방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또한 그럴 필요도 없어 보여 제가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간 서방님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하고 상냥했던 모습, 저는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에요. 일은 일이 흘러가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서방님께서는 여전히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서방님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에 대한 후회와 통탄뿐이랍니다. 부디 눈을 뜨시고 본래의 어진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만수무강하시고 항상 서방님의 앞일이 밝게 펼쳐지길 기원하겠어요.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담백하게 하지만 절절하게 제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와양의 서신은
청배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법도 하였지만 청배는 이제 와양은 아무래도 좋았어요. 단지만 제 곁에 둘 수 있다면 와양은 연못으로 돌아가든 다시 개구리가 되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청배는 와양의 편지를 구겨 무심하게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청배가 씩 웃으며 주머니 속에서 엽전을 하나 꺼내 단지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순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신나게 거사를 치르던 도중 밖으로 나간 청배가 돌아올 기미가 없자 그를 찾으러 나섰던 참이었습니다. 청배는 목덜미의 털이 바짝 서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단지에서 휘푸여온 연기가 피어올랐고 결국 순심은 단지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엽전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지요. 그간 순심에게 보물 단지의 존재를 비밀로 붙이고 있던 청배는 자신이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된 비밀이 들키자 깜짝 놀라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순심의 눈에는 도끼와 탐욕이 가득 차버렸지요. 그 단지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 감히 지금껏 잘도 그 요술 항아리인지 뭔지에 대해 입국 닫고 함구하고 있었다. 이거지? 순심은 표독스럽게 외치며 청배에게 달려들었고 이 입고 청배가 허둥대다 뒤로 넘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단지를 빼앗아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아니, 저런 저 망하려 변 내가 저거. 청배는 욕지기를 뱉으며 벌떡 일어나 순심을 쫓기 시작했고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단지를 훔쳐 달아나던 순심은 마을 근처에 나루까지 있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신통방통한 단지만 있으면 더 이상 청배, 그 더러운 놈의 집에 들러붙어 밤마다 괴팍한 명령을 들으며 고약한 첩시 노릇을 하지 않아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버티고 버티니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순심은 욕심에 절은 희번득한 눈을 빛내며 광인처럼 소리쳤지요. 나루에서 배를 잡아타고 청배에게서 도망쳐 먼 곳으로 향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만치에서 낯을 꼬나지고 달려오는 청배가 보였지요. 이 도둑년, 썩 거기 서지 못해? 청배 역시 동공이 풀려 돌아 있는 눈으로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가 거꾸로 쏟는 도깨비의 형상과도 같았지요. 괴이한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진 순심이 몸을 돌려 도망쳤고 이성을 잃은 청배가 무서운 속도로 순심을 따라잡아 그녀의 뒷머리채를 틀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찢기는 듯한 요란한 굉음과 함께 눈앞이 샛노랗게 번쩍이더니 우레 같은 벼락이 내리쳐 청배가 주인 낯을 향해 직격으로 떨어졌고 청배와 순심은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순심이 소중하게 품고 있던 보물단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단지의 파편들에서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너무도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뒤 고요한 빗소리의 끝에 남은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쓸쓸한 주검뿐이었습니다. 들판에 나뒹군 두 사람의 주검 위로 스산한 빗소리가 뒤덮여 주변이 이상하리만치
잠잠하던 찰나 어디선가 구슬프기 그지없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서방의 안위를 걱정하기라도 하는 듯 목청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골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어디선가 구슬픈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서글프게도 들려와 온 마을을 뒤덮었다는 후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자신을 거두어 돌봐주던 미봉댁. 이 결국 자리에 몸져 누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른바 어머니처럼 모시던 미봉댁은 하늘이 정해준 수명에 다가서 노쇠하자 그만 깊은 병쇠를 얻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아직 창창하신데 이렇게 꾀병을 부리시기가 있나요? 애써 웃음 지으며 농 아닌 농을 섞어 말하는 소담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소담은 자신의 친어미가 아닌 이 미봉댁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담은 본디 몰락 양반의 출신으로 군구파의 인사였던 소담의 아버지가 중앙정계의 혼란에 휘말려 살림 세력들에게 축출당해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되자 소담을 몰래 빼돌린 유모의 도움으로 갓 졸지의 터전과 부모 가족 친지들을 모두 잃고 갑작스레 세상으로 내던져진 소담은 양반의 여식으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기에 그야말로 야생의 바깥 세상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양반 가문의 배경이 사라지자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는 곱게 자란 교수가 험준한 세상을 버텨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내비록 온갖 화를 입은 처지이나 한가로이 슬퍼할 겨를이 없구나. 일단은 목숨부터 부지하고 볼 일이야. 이대로 정신을 놓고 있다가는 바로 황천의 객이 되기 알맞겠어. 그나마 소담의 천성이 묻어나고 적응력이 좋았기에 양반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그 즉시 내던지고 허들에 시리며 품삯팔이며 손에 들어오는 일은 닥치는 대로 주워 담으며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서투른 솜씨와 쉽게 고갈되는 체력의 탓으로 한때는 제 발 아래 내려보던 평민계급의 자들에게 험한 욕치기를 들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지만 어찌되었든 복수며 제기며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나서야 생각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담이 세류에 몸을 싣고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하던 와중 우연찮게 흘러든 곳이 이곳 다산골이었고 주막에서 식모 자리를 알아보며 기읍거리고 있던 소담을 때마침 지나가던 미봉댁이 발견. 소담이 지내고 있는 다산골은 고을 이름에 걸맞을 만큼 풍요로운 출산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치고는 꽤 높은 임금 밀도를 가지고 있어 노동력 또한 모자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다산골에는 미집에서 산통이 시작됐다 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받아내던 솜씨 좋은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산파가 바로 미봉댁이었습니다. 미봉댁 역시도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하여 홀로 자라본 경험이 있었기에 우연히 마주친 소담을 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거짓 몰골의 소담을 집으로 데려온 미봉댁은 그녀의 시시콜콜한 사정은 따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담이 힘든 사연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지요. 때마침 산통이 시작된 산모들이 많아져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였기에 그렇게 미봉댁에 기거하며 산파이를 도우며 살게 된 소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되니
어느덧 두 사람의 시간은 지체 없이 흐르고 흘러 여리고 어리던 소담도 어느새 꿀쩍 나이를 먹은 처자가 되었고, 그러는 동안 오랜 기간 소담을 걱정하며 병석에 누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를 거두어 그간 돌봐주시는 애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부디 황천에서는 아무런 걱정이랑 말고 편히 쉬고 계시기를. 미봉댁의 장례를 융숭이 치른 소담은 자연스레 미봉댁의 일을 이어받아 다산골의 산파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꽃다운 나이가 무르익어도 시집갈 생각 하나 없이 자신을 보살펴준 미봉댁의 장성한 소담은 얼굴 전반에 차가운 기운이 돌고 어린 나이서부터 많은 일을 겪은 탓에 말투는 조금 쌀쌀 맞았지만 백옥처럼 고운 낯빛에 그 이목구비 또한 단정했어요. 특히 어느 여염 집안악들과는 달리 허리가 매우 잘록하여 마을 사내들의 눈길을 한 몸에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담에게 그들의 시선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간섭일 뿐이었지. 간혹 밖으로 외출이라도 나갈 때면 눈을 바닥에 내리깔고 다녔고, 누군가 소담에게 말이라도 건네면 예와 아니요 우식에 단답형 대답만 쌀쌀맞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희한하게도 마을의 사내들에게는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해 소담의 집은 늘 그녀와 혼담을 맺고 싶어하는 사내들의 시주를 받은 매파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복의 소담 처자 집에 있는가? 돌아가셔요. 일 없습니다. 지집 같은 것은 가고 싶지도 갈 생각도 없으니 그리하셔요. 매파가 들이닥쳐 혼담의 이야기라도 꺼낼라 치면 소담은 등을 때밀며 매파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실 이처럼 소담이 꽉 찬 나이에도 취집을 가지 않으려는 연유가 있었어요. 그녀의 지배려로 그녀의 집에 자리를 잡아 그녀를 따라 산파일을 도우며 아이를 받으러 다니기를 수년째 지내다 보니 수많은 여인들이 출산을 위하여 버선을 제 입에 물고는 온몸에 굴달한 생땀을 쏟으며 몇 날 며칠 산토 못했던 소담이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여인들이 아이를 앗아가 불의의 화를 입는 것 또한 심심찮게 보았기에 이 모든 사달을 만든 장본인인 남정네들 사내는 모두 짐승과 같은 야만스러운 존재, 이며 상종아리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담간의 여운 뒤에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인들은 야음이 찾아오면 바보같이 사내와의 통정을 포기할 줄을 몰라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인가. 다산골 최고의 철옹성인 소담이 이렇게 단단한 수비벽을 치고 사내 보기를 돌멩이처럼 대하였지만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우물을 탐하려는 짐승들은 항시 있기 마련이었으니 다름 아닌 다산골 천하의 한량 꿀을 바른 것과도 같은 미끈거리는 말솜씨와 잔깨로 그가 점찍어두은 여염집마다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린다는 망측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쫓아다니던 장안 최고의 한량이었습니다. 내 진작부터 저 소담이라는 이름의 산파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와 잘 알고 있지. 듣던 대로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풍겨대는 신비로운 여인이로고, 그러나 그 냉랭하고 철두철미하게 사내의 접근을 막아서는 태도가 가히 국경성문에 걸 어둔 빗장마터 오진사는 자신의 턱을 쓸어 만지며 조담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며 주저함이 없었답니다. 어찌하면 그녀에게 주술처럼 잠겨져 있는 사내에 대한 깊은 거부감과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반도가 있을까. 다산골
골목 어귀에 걸터앉아 곰곰 생각에 잠겨있던 오진사가 자신의 무릎을 탁 치곤 덜덕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오호라, 얼씨구나. 아무래도 그날 맘에게 손을 벌리면 되겠구만. 오진사는 도포자락이 휘날리도록 발걸음을 놀려 다산골 경계 끝에 산자락 외딴집에 혼자서 기거하고 있는 노파염 씨의 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산자락 안쪽에 집을 둔 염 씨는 사람들과의 접촉도 끊은 채 홀로 유유자적 지내고 있는 마을 경계의 고령자 중 한 명이었지요. 이 염 씨에 대한 신변이나 사연에 대해선 알려져 있는 바가 많이 없었던 다소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이었어요. 다산골 쪽과는 왕래가 크지 않아 다산골 주민 중 노년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이염 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진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파른 산을 헤쳐오느라 제 집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벌레를 씹은 얼굴 이대어 있는 오진사를 발견한 염씨가 빈정거림에 아니, 이게 누구시오? 한량 중에 한량이신 오진사 나으리 아니시오? 해가 서쪽에서 뜬단 말인가? 어인일로 오진사 나리께서 이 늙은 쇳내에 누추한 거척까지 이리 몸소 찾아오셨소. 오진사는 대답 대신 땀을 닦으며 싱긋이 웃었지요. 그리고는 대뜸 도포자락에서 두툼한 엽전꾸러미를 꺼내서는 염씨의 손에 덥석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원참거 그 표독스러운 혓바닥은 여전하시구려. 그러지 말고 이리 가까이 좀 와서 그 기 좀 빌려줘 보시오. 이튿날 저녁나절 누군가 밖에서 소담의 집 살인문을 두드리며 요란을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소담이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밖으로 나가보니 노파염 씨가 헐레벌떡 애가 다른 모양새로 안절부절 중이었지요. 니십니까? 무슨 일이신데? 해가 저무는 시각에 남의 집을 소담이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염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집 간지 얼마 되지 않은 딸애가 배가 차올라 보름 전쯤 우리 집에 요양하며 해산하러 왔는데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네. 좀 서둘러 나서 주시게. 염씨의 말을 들은 소담은 단박에 표정이 바뀌며 출산 준비 물품들이 들어있는 손보따리를 빠르게 싸들고는 외쳤지요.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앞장서셔. 요 따님 상태가 그러하다면 지체하고 있을 여력이 없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하여 소담은 염씨의 안내를 받아 잔 허리를 돌아 산자락에 위치한 외딴집까지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산중에 홀로 지내던 노파염 씨와는 그간 일면식도 없었기에 잔기가 찾아온 딸이 있다는 염 씨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라 나선 것이었지요. 이윽고 염 씨의 집에 도착하여 살인문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에서는 통증에 잔뜩 지쳐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 시작하십시다. 할머니는 따뜻한 물과 깨끗한 천을 준비해 주시고 노련한 움직임으로 염 씨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며 방 안에 들어선 소담은 칠흑처럼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을 확인하고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어 말을 아니, 이리 어두워서야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접접산 중이라 빛이 전혀 닿지를 않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잔모를 돌보려면 최소한 뭔가 좀 보여야 일을 시작할 터인데 애타는 자신의 외침에도
염씨가 대답이 없자 소담은 염씨를 채근하며 다시 한번 소리쳤지요. 저기 할몸 촛불이라도 좀 켜시든 가. 아니면 호롱불 심지라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염씨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추억같이 귀한 물건은 없고 호롱불 심지도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내 밖에서 찾아볼 터이니 일단 손으로 더듬어가며 시작해 보시게. 아, 삼파 양반이야. 하도 많이 받아보았으니 손에 익어 있지 않은가 피턴. 불을 밝힐 것을 찾아본답시고 나간 염씨를 뒤로 하고 출산통에 신음소리만 가득한 컴컴한 방에서 소담은 더듬더듬 방바닥을 짚어가며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산불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다산골 산파로 있는 사람입니다. 출산을 돕기 위해 왔으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셔요.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부터는 바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간의 경험과 노련미로 소담은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여 잠부의 배 부위를 찾아 쓰다듬었습니다. 태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헌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잔부의 배가 출산을 앞둔 사람치고는 그닥 부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소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잔부의 호치마를 주섬주섬 걷어 올렸습니다. 잔부의 허벅지가 손끝에 느껴졌고 이익고 무성하게 자라있는 숲을 속에서 부드럽고도 생경하니 물컹한 감촉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소담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벌써 아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방안이 칠흑이니 아예 어느 부위인지 확인할 길이 없네. 할멈, 불을 밝힐 것은 아직이요. 서둘러 주셔요. 소담이 다급하게 염씨를 부르며 허리를 굽혔으나 방 밖에서는 감감 무소식이었지요. 아니, 저 따위 어미가 다 있어. 제 여식의 출산인데 저리도 무심하다니. 그리 생각하고는 혀를 차며 이마살을 찌푸린 소담은 어쩔 수 없이 손끝에 더욱 신경을 집중하여 그간 몸으로 다져온 감각들을 총동원해 아이를 받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신묘한 기분이 되니 어쩐지 참으로 요상하구나. 이날 이때까지 소담이 제 손으로 받아본 아기가 수도 없거늘 이번에 아기는 참으로 신통하고도 요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시커먼 어둠 속의 방 안에서 감각에만 의지한 채 한껏 용을 쓰며 손을 놀려 아이를 덥석 쥐어들자 마치 번개가 직격으로 내리치기라도 하듯 소담의 온 몸을 짜릿하니 불꽃으로 휘감는 듯 흐른 것이었으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담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온몸은 불덩어리가 되어 잔뜩 상기되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아기를 만지던 소담은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축축히 만져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아이의 어느 부위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기의 머리 부분이라기엔 턱없이 작고 아기의 손이라고 하기엔 또 손가락이 하나도 만져지질 않았습니다. 양수로 추정되는 액체가 듬뿍 묻어 소담의 손 안에서 미끈미끈대며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는 이 부위는 도통 신기하게 짝이 없는 형태와 일찍이 소담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촉감이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온도 이 손으로 만져도 저 손으로 만져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와중 소담은 점점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연유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지. 그러자 지금까지 잠잠고 있던 산부가 몸을 쓱 움직여 소담에게 다가섰습니다. 시르게 어둠 속에서 산부의 손에 이끌린 소담은 마치 비몽사몽과도 같은 형태가 되어 대체 내가 왜 이러지라는 소리만을 중얼거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방바닥에 몸을 뉘이기에 이르렀지요. 소담의 이 어두운 방에서 소담의 손에 맡겨져 있던 염씨의 딸이자 산부한 염씨를 매수하여 일염씨를 매수하여 일염씨를 매수하여 일염씨를 매수다. 산부 안염세네의 대들보를 경험해 본 적 없던 소담이 시르게 공간 속에서 이했고 소담의 달뜬 옷꽃을 구르는 소리가 산천을 뒤덮었고 제 몸에 일어난 불같은 변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소담은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오진사의 등을 감싸 안았지요. 그렇게 혹독하고도 짜릿한 폭풍이 지나갔고 한동안 까무러치듯 어두운 땅바닥에 누워있던 소담 이 인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에는 노파염씨도 아이를 출산하려던 산모도 그리고 오진사도 없는 고요한 밤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담은 천천히 치마끈을 정리하며 방을 나서 바깥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야음이 짙게 깔린 산천의 차갑고 명쾌한 공기가 소담의 코밑을 간지러 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한번 쓱 쓰다듬으며 아직도 채가 쉬지 않은 붉게 상기된 얼굴을 들어올린 소담은 부끄러움과 신비로움이 묻어있는 표정을 하고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안 여자들이 산통으로 까무러칠 때는 치더라도 이 맛을 잊지 못해 그렇게도 통정을 나누며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구나. 오진사의 계략 덕에 늦음하기 음양아 밀의 커다란 이치를 깨닫게 된 소담은 어쩐지 시원섭섭해진 모습이었으나 잔자락을 내려오는 그 발걸음만은 몹시도 경쾌해진 모습이었지요. 그날의 소동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훌쩍 흐른 뒤 소담은 사내를 멀리하던 버릇을 고치고 그 후에 건실한 사내를 맞아들이는 일에 소홀치 아니하여 인생의 행복을 함께 해줄 반려를 만나 해로하게 되었더니 그 후에 사내들이는 한편 그날 소담에게 잊지 못할 별 3개를 선사해 주었던 오진사는 드디어 목표로 하던 소담의 굳게 닫힌 성격을 잔괴로 열어줘 친제 스스로를 대견히 어기다 못해 어깨에 힘을 싣고 잔뜩 기뻐하느라 염씨의 집에서 9월까지 하산하는 동안은 제 발걸음에서 방정맞음을 주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변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만 천길 낭떠러지를 피할 길 없이 실족하여 불기에 객이 되고 말았으니 구울에서는 갑자기 자취를 함쳐버린 한량 오진사에 대한 소문만이 무성하였으나 끝끝내에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